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다돌쇠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귀로 듣는 세계 여행 다돌쇠 넘버원 가이드 You Still My Number One 차유진입니다.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동남아 여행의 꽃 필리핀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세부처럼 많이 알고 계신 여행지부터 잘 알지 못했던 필리핀의 숨겨진 보물 팔라완과 시원한 여름 수도 바기오시티, 필리핀의 스페인 북부 루송까지 알차게 여행지를 돌아봤는데 오늘 필리핀 마지막 여행이라고요? 어떤 주제로 함께 하나요? 네, 그 오늘의 주제는 필리핀의 마무리를 지어줄 필리핀 문화로 좀 정해봤어요. 문화. 네,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만 알아보고 가기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알아보고 가는 편인데요. 네. 문화를 알고 가니까 여행을 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는 다른 필리핀만의 다양한 문화들 다돌쇠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럼요. 그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문화 알고 가면 재밌다고. 맞아요. 베트남 편에서 잠옷 입고 상점이나 거리를 다니는 문화가 있다는 네. 것도 아주 독특했어요. 자, 그럼 필리핀은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지 다 같이 졸자 필리핀 한 바퀴. 오늘은 문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문화 어떤 문화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네, 일단 필리핀 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 줄 아세요? 보통 필리핀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공식 영문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더 필리핀스, 즉 필리핀 공화국이고요. 필리핀이라고 쓰시면 이것은 필리핀 제도나 필리핀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필리핀 나라 쓰실 때는 필리핀스 S를 붙여주셔야 한다라는 상식을 네. 알려드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 필리핀 섬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은요. 이 면적만 해도 대한민국의 3배 정도로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 수많은 섬 그리고 스페인, 미국, 중국 같은 다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은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필리핀의 언어, 문화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대부분 한국 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꽤나 유창하게 한다, 잘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으시죠? 우리 또 영어 배우러 필리핀 많이 가니까. 필리핀 연수들 제 주에도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대화는 공용어인, 그러니까 필리핀어죠. 따갈로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갈로그어. 네, 이 마닐라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갈로그어인데 우리로 치면 서울말, 표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우리 왜 콩글리시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영어는 아닌데 영어의 어떤 부분을 차용해서 한국어랑 섞어서 콩글리시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필리핀에서도 이 따갈로그어랑 영어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함께 섞어서 따갈리시. 따갈리시.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좀 드릴게요. 네. 필리핀 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그어 외에도 언어가 많다. 다양한 언어를 쓴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과연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총 몇 가지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열 몇 가지. 열 몇 가지. 정답은 200개입니다. 너무 많다. 엄청 많죠. 어. 이게 통계에 의하면 그냥 단순하게 200개인데 뭐 예전부터 왔던 언어고 사라졌고 한두 개가 남았다가 아니라 화자 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언어만 해도 14개 정도라고 합니다. 되게 많죠. 진짜 많네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방금 전에 필리핀어라고 말씀드렸던 중부지방의 따갈로그어. 그리고 세부 쪽에 가면 오히려 이 세부에서는 비사야어 라는 또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또 그 식민지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어인 차바카노어도 있고 다양한 언어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서로 이해가 잘 되나요? 어떻게? 그거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우리는 사실 사투리라는 개념이 있죠. 네. 그래서 사투리를 쓰지만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정도 사투리 개념의 수준이 아니라 제주 방언은 알아듣기 어렵죠. 어렵죠. 그 수준으로 아예 언어 자체가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 다르구나. 네. 이 필리핀에서 좀 신기했던 건 300년이 넘는 세월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네.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보통 이 식민지의 기본이 언어를 퍼뜨리는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같이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를 보면 나라 전체가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상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오. 그게 왜 그런가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네. 이유는 이 남미는 대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를 전파를 하니까 조금씩 퍼져 나가는 게 가능했대요. 근데 필리핀은 섬만 섬이 무려 많으니까. 7,000개니까 아. 얘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예전 시대에도 이렇게 식민지를 할 때 오히려 그 온 사람들이 여기에 그 부족 언어를 배워서 지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또 필리핀의 전통 언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지형적인 것도 있구나. 네, 그러네요.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어가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막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한 얘기들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어머니는 판방가어를 사용을 하는데 아버지는 또 따갈로그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대화가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의 외국어 수준인가 보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근데 그럼 어떻게 같이 살지 싶으실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미소나 손짓, 핸드사인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바디랭귀지가 상당히 발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막 대화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단어나 이야기 내용에는 상처를 거의 안 받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외적으로 하는 이야기하는 태도 아니면 말투, 손짓, 억양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디랭귀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필리핀 사람들이 바디랭귀지 발달돼 있구나. 네, 어떻게든 또 함께 이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바디랭귀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몇 가지 핸드사인들, 랭귀지들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필리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손가락, 검지로 상대를 가리키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네. 아무리 제가 어리긴 하지만 이 검지로 탁 얼굴 앞을 탁 가리키면 좀 마음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상상 손바닥.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필리핀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뽀뽀하듯이 입술을 삐쭉 내밀어요. 네. 그러면 뭐야 뽀뽀하자는 건가? 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마음이 상한 것도 아니고 뽀뽀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 너 가방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입술을 내밀어서 가방 있는 쪽을 가리킨대요. 입술 방향으로. 입술로 손짓하듯이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삐쭉 내밀어서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입술을 거. 사용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재밌는데 아라씨 한번 맞춰보세요. 필리핀에서 쓰는 또 핸드사인인데 손을요. 예를 들면 제가 아라씨를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손을 제가 제 얼굴에 가져다 대고 원을 그려요.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손을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요? 네, 아라씨를 보면서 아라씨를 뭔가 딱 보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제 얼굴에 대고 손으로 먹을래? 원을 그려요. 이게 뭐냐면 제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손을 그리는 것이 상대방의 얼굴 너 좀 예쁘다. 이런 뜻이고 또 이것도 알아보세요. 만약에 제가 아라씨를 딱 봤어요. 근데 제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손가락을 제 얼굴로 모아요. 네. 만두 싸듯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 작다. 얼굴 작다. 아니요. 오늘 얼굴 컨디션이 좋지 않다. 상대방이 약간 못생겼다. 오늘 좋지 않다는 얘기구나. 네, 못생겼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평가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쁘다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못생겼다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쁘다만 알아가시고 네. 마지막으로 엄지와 검지를 말아서 여러분 오케이 하는 문화 우리 많잖아요. 너 오늘 시간 돼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말아지는데 우리는 긍정의 오케이지만 필리핀에선 요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의 오케이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요. 네. 돈을 뜻하는 핸드사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돈을 달라 아니면 이것처럼. 돈을 좀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사인 보내실 때는 엄지척 따봉해 엄지척. 주시고 말로만 오케이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엄지척. 엄지척이 필리핀엔 중요하네요. 네. 바디랭귀지가 발달한 나라 필리핀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엄지척. 네, 필리핀 문화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필리핀만의 문화는 TINGI, 팅기 문화입니다. 팅기. 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영어 표기는 있는데 이 한국어로 된 표기가 없어서 팅기라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INGI. 네. 팅기 문화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팅기 자체가 따갈로그어, 그러니까 표준어로 소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물건을 구매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조금씩 소분해서 파는 걸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팅기 문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분의 개념 자체가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분보다 훨씬 더 작게 나눠서 네. 파는 건데 일부 부촌 지역을 제외하고 동네마다 가보시면 사리사리 스토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사리사리. 네, 이름 귀엽죠. 사리사리 스토어가 네. 있는데 우리로 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집 앞에 집 근처에 꼭 하나쯤은 있던 작은 동네 슈퍼. 구멍가게. 네, 구멍가게 기억나시죠? 이런 구멍가게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리사리는요, 필리핀어로 다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통조림도 팔고요, 뭐 라면, 커피, 뭐 과자, 샴푸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팅기 문화 작게 소분해서 파는 곳이에요. 네. 왜 목욕탕 가면 여러분 진짜 카드만한 조그만한 샴푸 있죠. 네네네. 찢어가지고 쓰는 거. 네네. 그 정도로 소분하고요. 그리고 뭐 과자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작은 케이스 안에 몇 개만 들어있는 이렇게 작게 소분해서 파는데 네. 이제 이런 문화가 왜 생긴 거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필리핀 사람들은 낫게나 소량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사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더 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소분을 했다 보니까 실제 용량으로 따지면 크게 사는 게 금액은 더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큰 지출이 한 번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작게 작게 제품을 사다 보니 이런 팅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집 앞 구멍가게 집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교통비를 써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교통비도 아끼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네. 그 동네 구멍가게 앞에 항상 평상이 있었어요. 맞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평상에서 단순하게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나 음료 사서 먹기도 하고. 특히 할머님 분들 막 대화 나누고 계시면 옆에서 앉았다가 네.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사리사리 스토어 앞에도 평상들이 있는 곳들이 많고요. 이 동네 주민들이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가지고 네. 얘기도 하고 어머 옆집 누가 말이야 하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생각하면 되겠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딱 그걸 아마 그대로 해서 좀 더 나중에는 이 사리사리 스토어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신다면 저는 만약에 저는 이 사리사리 스토어를 몰랐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지나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름하니까. 근데 한번 거기서 사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특히나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병에 든 그 탄산음료 구매를 하시면 그 병째로 주는 게 아니고 왜 작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줘요? 담아서 옮겨주고 빨대를 쭉 꽂아준대요. 그러니까 병값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경험도 알고 가시니까 네. 재밌게 문화적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네요. 예, 사리사리 스토어. 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데 필리핀 여행 중에 사리사리 스토어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한 번쯤 소포장된 네. 작은 과자나 탄산음료 드셔보시는 것도 이것도 또 현지 경험이잖아요. 추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자, 4부에서도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갈게요. 노래 듣고요.
다 같이 놀자 세계 한 바퀴. 자, 다돌세 필리핀 마지막 편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낯설 수 있지만 모든 문화는 생겨난 이유가 있고 그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를 알고 이해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문화? 네,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문화 중에 이것만을 알고 가셔야죠. 뭐요? 바로 식사 문화입니다. 아하, 그래요. 이거 중요하지. 일단 필리핀에 가시면 부들파이트라는 독특한 식사 문화가 있는데요. 부들파이트? 뭔가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오, 들죠.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테이블 위에다가 긴 바나나 잎을 여러 장을 깔아놓고요. 네. 거기 위에다가 중앙에 쌀밥 올리고 거기 옆에다가 해산물, 음. 새우 올리고 닭고기, 뭐 과일, 돼지고기 이런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여럿이서 둘러 앉아서 먹는 문화입니다. 그걸 부들파이트라 그래요. 네, 이 필리핀 전통식 뷔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겨난 문화냐면 네. 과거에 군대에서 온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군대에서 생겨난 문화인데 필리핀어로 부들은 동료와 함께하는 음식을 뜻하고요. 여기에 전투라는 뜻의 파이트가 결합이 돼서 현재의 부들 파이트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와 계급, 성별 모든 것을 이제 따지지 않고 평등과 우정을 강조하면서 전시 또는 훈련 시에 식사를 빠르게 한 군데 같이 모아놓고 으쌰으쌰하면서 먹는 문화가 부들파이트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이런 식사가 군대 문화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학생들끼리 수련회 가면 먹기도 하고요. 네. 잔치에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먹는 전통 음식 문화가 됐습니다. 다 같이 모아서 같이 먹는 문화. 네, 그런 함께하는 걸 문화예요. 네. 그리고 또 일반 관광객 입장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왜 식당에 가잖아요. 네. 또 깨끗한 식당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부들파이트 접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들파이트를 접해봤더라고요. 그 필리핀의 호핑 투어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 세부에서 호핑 투어 갔었을 때 중간에 섬에 정박을 해서 제대로 된 점심 식사를 차려주는데 그때 먹었던 게 부들파이트였구나. 바나나 잎 쫙 쫙 해가지고. 깔려있고 밥이랑 뭐 고기들 있고 네. 접시에 덜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부들파이트는 현지어로 카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 카마이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 손. 그러니까 원래 정말 전통 식사 방법으로 드시려면 네. 맨손으로 다 드셔야 되거든요. 어허. 근데 관광으로 가시게 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좀 더 쉽게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수저를 주기도 하지만 네. 비닐 장갑 옆에 같이 놔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닐 장갑 끼고 음식은 손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시면 난 손으로는 좀 찝찝해 하시기보다는 장갑 끼시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오므려서 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전통 방식의 체험일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먹는 네, 거군요. 원래 현지 분들은 아예 그냥 맨손으로 손으로. 드시죠. 네. 우리는 비닐 장갑을 이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부들파이트. 네. 그리고 또 식사 문화에서 예절이 정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나라마다 예절의 개념이 기준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는 이제 뭐 그래서 들고 먹어야 예의가 있고 어떤 나라는 내려야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또 면을 소리를 내야 되고. 내야 되고 내면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이건 사실 나라에서 생겨난 문화기 때문에 그 나라 갔었을 때 좀 알고 맞춰 가시면 훨씬 더 예의 있게 네. 그리고 또 현지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필리핀에서 생선 요리 드실 때 네. 특히나 생선 튀김이나 구이를 먹는다면 뒤집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깔끔하게 앞면 먹고 뒤집어서 뒷면 먹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는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뒤집으면 안 되는 이유. 조업을 나가는 어부의 배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식사를 대접한 사람의 집에 애군이 낄 수도 있다라는 미신 때문에 뒤집지 않고 드신 다음에 가시 없애고 밑에까지.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뒤집어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이것도 배와 관련된 건데. 맞아요.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네, 요것도 알고 가시면 좋고 두 번째, 자 여러분 식탁에다가 식탁 이렇게 두드리시면 안 돼요. 필리핀에서 남자가 식탁을 손으로 탁탁탁 두들기는 행동은요. 음식을 준비하거나 대접한 여성에게 나 마음에 들어 와서 나에게 입 맞춰주겠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요? 잘못 두드리셨다가는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네.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오해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독특한 예절인데 여러분
필리핀 가셨을 때 네. 저 깜짝 놀랐던 게 식당마다 그 현지 분들이 너무 트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 식당에서 트름 소리 들을 일이 없는데 없죠. 네. 여기저기서 꺽 소리가 나니까 어머. 좀 그런 예전에 대한 게 음식에 뭔가가 뭐 있나? 없나 탄산이 많이 들어갔나? 또 탄산을 많이 먹기도 해요. 필리핀 분들이 아. 어렸을 때부터 탄산을 되게 많이 드신대요. 그것도 있지만 탄산을 안 드셔도 많이 하네. 이게 왜냐면 필리핀에서 꺽하고 우렁찬 트름은 일부러 하신다고 합니다. 일부러요? 나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트름은 오늘도 한 끼를 허락해 주신 신께 감사한다라는 뜻이자 음식을 너무 주인장 맛있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잘 배부르게 먹었네 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크게 소리 내서 트림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시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이걸 알았다면 네. 따라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절대 할 수 없지만 네. 필리핀에서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게 나라마다 식사 예절은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필리핀 가시면 트럼 아주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다음 알아볼 문화는요. 바로 필리핀에서 이용하시게 될 교통수단 문화 알려드릴게요. 중요하죠. 교통수단. 네, 필리핀 가시면 가장 흔하게 길거리 많이 보이는 교통수단이 지프니라는 지프니. 교통수단입니다. 뭔가 빨간색, 노란색 알록달록하면서도 길쭉한 모양의 사파리 투어차 미니처럼 생기기도 한 자동차예요. 얘를 지프니라고 하는데 지프니가 처음 생긴 건 제1차 대전 직후에 미군이 버리고 간 윌리스 MB 지프차, 그러니까 군용차를 모아가지고 네. 여기저기를 개조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교통수단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지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프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뭐 양옆으로 좌석도 늘리고 페인트도 칠하면서 지금은 필리핀의 마을버스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단거리용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환승도 해가면서 매우 먼 거리 또한 이 지프니가 마을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 앉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앉아서 가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남아는 또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네. 뒤에서 한 세네 분씩 매달려서 가시기도 하던데 저게 어떻게 될까 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프니의 매력은 뭐냐면 각자 취향대로 꾸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스처럼 디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이 금색으로, 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양하게.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요. 오. 정말 다양하고 화려한 지프니를 보는 매력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프니를 타실 수 있잖아요. 네. 몇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한국의 정류장처럼 그렇게 마땅한 정류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프니 앞에 유리를 보시면 좌측 하단에 지역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면행, 해운대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는 것 같다. 약간 그러면 탈 제스처를 이제 우리 시골에서 마을버스 잡듯이 네. 택시 잡듯이 손 흔들어서 잡아서 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또 독특한 게 이런 문화가 있어요. 차를 타면 차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일단 앉았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기사님이랑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분들이 차비를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가능해요가 아니라 네. 원래 그렇게 차비를 내는 문화예요.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앉아서 네. 일단 옆 사람한테 주는구나. 전달. 그리고 정말 당연스럽게 그 차비는 기사님께 전달되고요. 또 중간에 앉으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전달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는 거스름돈이 나오면 막 얘기해요. 이거 10페소 냈는데 이거 5페소 남았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거스름돈도 전달해서 전달해서 받아보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내려야 되냐? 당연히 이 벨은 없습니다. 빠라뽀 내려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빠라뽀라고 외치시면 빠라뽀. 되는데 뭐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기사님이 혹시 못 들으셨다. 그러면 이 손등으로 지붕을 탁탁탁탁 두드리시면 네. 누가 내리시는구나 하고 문을 원하는 위치 어디서나 내려주신다라고 정류장이 하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못 들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꼭 지붕을 두드려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프니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또 현지 체험은 하시겠지만 아시죠? 워낙 오래된 군용차다 보니까 매연을 좀 이제 많이 마시는 건 감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프니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연히 안전인데 네. 현지에서 한국 분들이 또 돈 많은 외국인으로도 인식이 되다 보니까 소매치기 범행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요건 네.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니 가방은 잘 보고 타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면 지프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다른 필리핀 문화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필리핀의 문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화장실 문화예요. 화장실 문화도 따로 있어요? 네,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일단 요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 갔었을 때 네. 현지 내려가지고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변기 커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옆 칸을 갔는데 거기도 커버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변기 자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변기 커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 네,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알았어. 이렇게 커버가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변기 커버를 가져가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의외로 또 위생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버를 같이 쓰는 걸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버 자체를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생 뭐죠? 종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패드가 있거나 아니면 닦는 클리너가 있는데 일회용으로 있는데 여긴 또 쿨하게 그냥 아예 없애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필리핀 분들은 엉덩이를 살짝 띄고 볼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변기에 올라가서 볼일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실 앞에 저는 필리핀어라서 몰랐는데 네. 너무 무거운 분들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가시게 되면 커버 없다라는 거 인식하고 가시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좀 여기서 스쿼트 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체 힘을 기른다 생각하시면서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화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요. 필리핀에 화장실 딱 가셨을 때 그 따보라는 게 있어요. 따보. 이 따보가 뭐냐면 화장실 들어가면 큰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바가지들이 막 그게 따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따보 바가지가 막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이걸 보신 다음에 여기는 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들고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시게 되면 레버를 눌렀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볼일을 보시고 나면 이 따보 바가지로 물을 부어서 물을 내려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휴지 대신 물로 뒷정리를 하는 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 가시면 왜 영어로 대화를 하시기도 하지만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외지 곳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실 때 막 looking for restroom이라고 하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어렵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Where is CR? CR. 네, CR 혹은 싸암뽕 CR. 쌈뽕 CR. 네,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서는요 화장실을 컴포트 룸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영어로 CR이라고 줄여서 말하시면 모든 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거든요. 요거 하나 기억해야겠네요. CR. 네, 급할 때 가지 마시고요. 네. CR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문화입니다. 필리핀 여러분 가시게 되면 정말 가장 유명한 과일 맛있잖아요. 네. 과일 드시게 될 건데 이 과일은 정말 달콤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번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과일을 주문하시거나 호텔에 가셨을 때 과일과 함께 소금을 곁들여 먹는 이 문화 자체가 별미로 치어진다라고요. 소금이랑 먹으면 단맛이 더 우러난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낯설기도 네. 하잖아요. 이유는 필리핀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수분과 그리고 염분을 무조건 섭취를 해줘야 되다 보니 그 과일들을 소금에 찍어 먹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동남아 나라들도 보면 뭐 태국이라든지 더운 나라들은 거의 소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찍어 먹으면 과일의 단맛을 더 이제 깊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진정한 단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바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것도 필리핀 음식 소개할 때 알려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필리핀식 그 새우젓 아니면 뭐 생선 젓갈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바공 새우젓과 함께도 과일이 같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요거 소금보단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따공이 나온다, 바공이 나온다면 낯설어하지 마시고 한번 단짠 조합
젓갈 과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네, 다돌세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까지 우리 필리핀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나라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필리핀 즐겁게 여행했네요. 고맙습니다, 유진 씨.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생생 라디오 토요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Would you tell me what this all means? What happens if I go through that door?